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경제TV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침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자, 시황데일리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쓰는 우리 시장의 일기장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 수시로 여러분께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태민 한카트 경제TV 들어오시면요. 오늘 같은 날은 LS 일렉트릭 그 실적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떤가 목표가를 하향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적에 대해서는 부합했다, 약간 아쉬웠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하향 기조였다. 그래 주가 좀 빠졌죠. 그 다음에 그 오늘 장중에 제가 강조한 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살펴드렸는데요. 요거는 지금 데일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주식시장을 보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네.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은요. 나스닥이 제법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2% 이상 2.2% 정도 오르고 있어서 며칠 숨고르게 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의 흐름 보면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상당히 달랐죠. 지금 최근에 이달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네, 지금 특히 이 부분이죠. 요 4월 10일 정도입니다. 요 이후부터 나스닥은 고개를 숙이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허. 자, 특히 그 속에서 주목할 날이 이 날인데요. 지난 4월 16일 나스닥이 3.1%나 사실 3.1%는 폭락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열리는 4월 7일 동아시아 증시가 걱정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은요. 개장 초반부터 플러스가 나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다. 그래서 그날 오히려 강세 마감했고 그래서 이번에 4월 21일 날 또 2.6% 빠지니까 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고민이랄까요? 상당히 뭐 비관만 할 수는 없었는데 왜 지난 4월 17일 날 강하게 오른 걸 봤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한국하고 일본 증시는 견고했습니다. 그럼 이게 4월 16일, 17일 한 번 정도 발생했으면 뭐 이런 날도 있겠지 할 수가 있는데 연이어서 짧은 게 두 번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우연히 나타난 일이 아니라 네, 이거는 패턴이다. 경향성이다. 그럼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결국 4월 들어 3월 말부터 확 나고 있는 달러 약세다. 달러 인덱스라는 건요. 전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그 강하냐 약하냐를 수치화한 거거든요. 그 달러 인덱스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라는 의미고 내려오면 달러가 약세라는 의미인데 특히 이달 들어서 4월 들어서 달러 약세가 뚜렷합니다. 자, 결국 이 기준이 상호관세 발표하고부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보면 뻔하죠. 우리가 만약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거 원달러 환율 경우입니다. 원달러 분모가 달러죠. 이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원화 약세죠. 그러면 그 유학생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힘들죠. 왜냐? 딱 원화가 약세니까 이걸 달러로 바꿔서 유학비를 보내려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일이죠.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손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덕인데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손해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비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국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답이 나오죠. 지금은 비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달러 자산에서 이론적으로 비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게 현명한 투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냉면 그대로 하면 나스닥 팔고 뭐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니면 일본 니케이나 이런 게 사는 게 뭐 맞다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을 애터지게 급격히 팔아야 할 이유는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동향 보면 아직도 그 순매도는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근데 4월 22일에는 오전장에는요 마이너스 한 300억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야 순매도가 급감하는구나 했더니 오후장에 매도가 확 늘었는데 아직 외국인들의 매도가 잦아드는 경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꼭 그 미국 주식을 외국인만 하는 거 아니죠?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금이 지금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사고 있다. 이것도 뭐 미국 주식 팔아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내용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그 달러 약세는 적어도 우리 주식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최근에 우리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죠.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1487원까지 올라갈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게 우려가 많았었는데 훅 떨어져 주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금 달러 약세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 현실로 볼 때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만은 곧 우리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현상들, 야 오늘 현대일렉트릭 큰 폭 떨어졌는데 한 10% 빠졌죠. 9.8% 빠졌는데, 야 대형주들이 뭐 가볍게 움직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4월 21일 장 마감 후에 하나엔진과 LS일렉트릭 실적 발표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4월 22일 날 장중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4월 20일 하루에 다 반응이 나타난 하나엔진은 야무지게 올랐는데 두 변압기 관련주는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엔진의 실적이 아주 좋았느냐? 막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하나엔진의 1분기 실적 중에서 1분기 수주가 상당히 호조다. 분기 수주로는 사상 최고다. 여기 초점을 맞추어서 5.9% 올랐고요. LS 일렉트릭은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고 현대 일렉트릭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크게 빠졌어요. 결국 지금 보면 이 시장을 반응을 볼 때 그 종목의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기보다는 해당 업종 이들이 해당 업종이 상황 그 다음에 업종을 둘러싼 심리적 분위기 이게 오히려 주가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엔진은 수주 1분기 숫자 자체보다 수주에 초점을 맞추고 수주가 좋아서 앞으로 향후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많이 올랐고 변압기 관련주는 지금 데이터 센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도 투자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까 실적 반 나온 걸 계기로 오히려 셀러원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업종이 중요한데 자 그럼 이번 주에 남은 거 그럼 지금 업종이 좋은 게 조선, 뭐 방산, 뭐 LNG 이런 건데요. 조선과 방산 관련주들은 실적을 발표할 때 그 업황이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하나엔진처럼 올라갈 수가 있고 업황이 나쁜 업종들은 실적 발표를 해서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업황이 좋은 조선과 방산 같은 실적 발표 전에 단타 관점에서는 매수해서 하나엔진 같은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4월 24일 목요일 날 조선주들의 슈퍼 조선주 데이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 현대미포, 현대마린솔루션, HD그룹, 현대그룹이 다 나오고 삼성중공업까지 실적이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정도는 오히려 이들 조선 관련주를 장중에 좀 저점 매수해서 목요일에 실적 발표되면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포스코, 여기서 급의 중요한 건 현대차가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네요. 그 다음에 금융주들은 금요일날 실적이 발표가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번 주의 주요 실적 중에는 조선주들 4월 24일 날 주로 발표되는 조선주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하는 전략이 좀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데일리뿐만 아니라 종목 리포트도 썼는데 조선주와 관련해서 이거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 세진주고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요. 이것도 요건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자재 관련주 이 회사는 그림 보시면 알죠. 야, 요거네. 야, 탱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LPG 탱크.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게 LNG 탱크. 우리가 LNG 화물창 아시죠? 멤브레인형 이런 거 본행제도 넣고 한국 카본 동성 화이트액에 본행제도 넣고 그래 여기에 액화된 LNG가 덜 빠져나가도록 요게인데 요 지금 이게 여기서 하는 거는요. 이런 화물창이 아니라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 그래서 지금은 디젤 원래 배는 디젤로 하지만 이제는 환경오염 때문에 디젤에다가 LPG나 LNG나 메탄올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어떨 때는 디젤로 엔진 돌리다가 어떨 때는 LPG로 엔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걸 이제 요즘은 그 이중 엔진, 이중 연료 환경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덕을 많이 본다. 요 LPG나 LNG 탱크 만드는 것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어렵죠. 아주 고압이고 특히 새 나가면 큰일 나죠. 폭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의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쪽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이렇게 이중 연료를 하는 배들을 수주를 많이 하면 이 집이 덕을 보죠. 그래서 지금은 한 2026년 오히려 올해보다는 2026년, 2027년이 더 좋아질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로 볼 때 그렇게 본다면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도 중장기적으로 호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거 아직 시장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정혜원님들에는 알래스카 LNG 이번 주 후반에 지금 우리 총리하고 부총리가 다 미국으로 협상하러 떠났는데요. 알래스카 LNG 필연적 관련주 그동안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제가 일찌감치 많이 발굴해 드렸죠. 필연적 관련주 요것도 새로 해서 우리 정혜원님께 먼저 제를 드렸는데요. 이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프로회원님께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목 리포트로 공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애교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반 종목 리포트에 공개됐을 때도 보시더라도 충분히 크게 놓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제가 제 애청자님은 다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 해서 그동안 한택 제가 제일 먼저 발굴해 드린 게 한택 상장하자마자 이때 25,000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면서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스펙에 합병 상장한 우양 HC를 또 제가 분석을 발굴해서 이때 알려드렸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주가 빠질 때 오히려 입맛을 다시면서
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린다. 근데 이번에 또 한 종목 발굴해 드렸으니까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감각 날카로울 때 네, 정의원 프로그램 가입하셔서 저를 참모로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네, 투자 금액에 비해서 배비는 아주 소액에 불과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요일 날 정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